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오는 거냐? 응?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태평하게 지금 오는 거냐고. 회사에 있다가 연락받고 저도 바로 출발한 거예요. 바로 택시 탔는데 차가 막히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교통 상황이 그런 건데. 사람이 수술하러 들어간다는데 지금 회사가 중요하냐? 상황이 이런데 무슨 회사 타령이야? 네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병원 오자마자 응급처치 다 했고 수술도 바로 들어갔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금방 끝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안 하게 뭘 하네. 너는 네 신랑이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이냐? 내 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칭칭 감게 생겼는데 그걸 네가 뭔데 괜찮다고 해? 남편이 밖에서 다친 건데 그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 부상도 아니라는데. 부상 크기가 문제냐? 뼈가 부러졌다잖아, 뼈가. 멀쩡한 내 아들 결혼시켜 놨더니 이게 뭐야 이게. 왜 자꾸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고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조심해야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어? 그래, 좋다. 뼈가 부러지는 일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쳐. 근데 왜 내 아들은 생전 그런 적이 없다가 네 옆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내 아들 몸이 성한 날이 없었잖니. 그러면 제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위험해 보이니까 일 그만하고 퇴근하세요. 이래야 하나요? 제가 남편 한정 안전요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평소에 피곤하다고 그러면 좀 쉬게 하고 네가 챙겨야지. 그러라고 내 아들 준 거 아니야? 저도 쉬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 성격이 그렇지 못한 걸 왜 자꾸 저한테 따지시냐고요. 집에서 쉬라고 붙잡아두면 10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는 가구 위치 옮기고 청소기 돌리고 창틀 청소까지 하겠다면서 난간에 막 올라서는 사람인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너 말버릇 참 좋아졌다. 조금 있으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겠어 아주. 그래도 어머님이 어른이시니까 저도 최대한 감정 누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너 같은 며느리 둔 죄지. 이게 다 내 팔자인 거야. 내 아들 내가 다치게 한 거라고. 하느님 아버지, 알라 신이든 누구든 제발 아들만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뭐하니? 너도 얼른 기도 안 하고. 집안이 불교라서요. 어머님 하시던 기도 마저 하세요. 아휴, 하느님 아버지. 제가 만약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온다면 그건 전부 제 며느리 탓입니다. 쟤 때문에 혈압 올라서 죽을 거라고요. 아멘.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왜 절 저주하는 기도를 올리세요? 그러다가 천벌 받으시면 어쩌시려고. 뭐야? 아이고 선생님,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나요? 제 아들 살아있는 건 맞죠? 저 아들 없으면 못 삽니다. 내 아들 벌써 떠나면 안 돼요. 선생님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저런 표정을 지으시겠어. 아휴, 제발 적당히 좀 하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잠시 후. 바람아, 나 이제 괜찮대.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귤도 우리가 따서 먹자. 히히. 뭐? 바람아? 그건 또 누구야? 내 이름이랑 헷갈릴 이름은 아닌데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바람아, 너 거기 있지? 내가 수술 잘 끝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바람이 네 덕분이야. 수술대에서 네 생각 많이 했어. 수술해야 한다는 연락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헛소리를 하네. 야, 너 정신 안 차려? 마치 다 깼잖아. 네 인생 깨버리기 전에 일어나. 병실. 여보, 당신 와줬구나. 얼마나 무서웠다고. 바람이가 안 와서 무서웠니? 뭐, 누구?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어떻게 알지? 이름까지 아는 거 보면 설마 내 뒷조사 한 거야? 일단 모른 척 하자. 방금 수술 끝낸 환자한테 무슨 짓은 못하겠지. 바람이가 제주도 귤을 꽤나 좋아하나 봐?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 바람이가 누군데 난 전혀 모르는 여잔데?
여자라고 안 했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 어? 내가 잠깐 꿈을 꿨나 보다. 알지? 마취 때문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잖아. 기억이 막 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의학 박사야? 수술 중에 불륜녀 기억이 자동으로 막 튀어나오는 증상도 있나 봐? 그 증상은 이름이 뭔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불륜이라니 무슨. 그 거래처 사람 이름이야. 그 거래처 팀장님 이름이다. 방금 막 생각났어. 요즘 그분이랑 자주 연락했더니 나도 모르게 꿈에 나왔나 보네. 그래? 당신은 거래처 팀장님 이름을 그렇게 달콤하게 부르나 봐. 목소리에 꿀 바른 줄 알았어. 팀장님이 제주도 사셔? 같이 귤 따주면 거래하겠대? 여보, 진정하고 오해야. 나 모르는 이름이라니까? 당신이 자꾸 캐 물으니까 얼떨결에 변명해야 할 것 같아서 팀장님이라고 한 거지. 그 이름 몰라, 진짜야. 모르는 이름 치고는 사랑이 가득 담긴 느낌이었는데 나를 그 여자로 착각하고 손도 막 쓰다듬었잖아. 아니야, 그건 당신인 줄 알고 당신 손이 부드러우니까 만진 거지. 무의식에도 당신을 찾은 거야. 마취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수면 상태에서 뇌가 헷갈린 거야.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도 당신 생각밖에 안 했어. 다리가 아니라 뇌를 수술받았나? 뇌라니? 심장 수술했나? 양심이 사라진 것 같아서. 내 이름이랑 전혀 다른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 바람이로 개명해줘?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볼 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의식이 없을 때 한 말은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잠깐. 또 왜? 무의미한 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신이 술 퍼마시고 하는 말은 다 개소리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네? 그게, 아니지.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지 않나? 이건 마취고, 그건 술이고. 어차피 의식 없는 건 똑같잖아. 본심 나오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바람이가 누군데? 누군데 제주도까지 가는데? 둘이 오붓하게 제주도 가서 뭐 하려고 했는데? 여보, 내 말 좀 믿어줘. 그리고 제주도 가자고 한 건 바람이가 먼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마취가 덜 깼나. 헷갈리긴 나도 헷갈리네. 이 결혼이 현실이었는지 아닌지. 야야, 여보, 나 아파. 나 회복해야 하는 환자야. 그리고 마취 풀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나 수술 자국 터지면 어떡해. 내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당신은 그 입을 봉합했어야 해. 아니다. 그냥 내가 지금 가서 당신 입 꿰매달라고 얘기할게. 여보! 잠시 후. 혹시 제 남편이 어떤 사고로 다친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사고 사유요? 담당 선생님께 못 들으셨어요?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들으셨거든요. 그러시구나. 처음 응급실 왔을 때 신고한 분 말에 따르면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네? 아파트 5층이요? 네, 남편분이 구조될 당시에 의식이 없어서 보호자분께 연락했죠. 다리가 골절된 상태라서 응급처치하고 수술로 바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분명 나한테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산재 처리한다더니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혹시 신고자분은 어떻게 하다가 제 남편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지 알 수 있나요? 퇴근하고 집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바닥이 아니라 차 위로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셨다네요. 병원까지 같이 오셨는데. 병원까지요? 네, 같이 왔어요. 환자 인적 사항 확인할 때도 본인이 와서 확인해 줬고요. 근데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여자가 바람인가? 마취 상태로 부를 정도라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데. 그러면 남편이 떨어지는 걸 본인이 본 건가요? 아니요. 추락 장면을 본 건 아니고요. 사고 직후 현장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저도 듣기만 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119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간호사님, 그 여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나요?
그건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인적 사항은 남기지 않았네요. 응급 신고자로만 간단하게 접수되어 있어서 저희한테는 연락처나 그런 건 없어요. 혹시 두 사람 아는 사이처럼 보이던가요? 뭔가 직장 동료라기엔 가깝고 부부라기엔 낯설어 보이는 그런 이상한 느낌 없었어요? 제가 선생님 콜하러 갔을 때 자리 지키던 간호사 선생님이 둘이 아는 사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훔치는 것 같다고. 눈물이요? 참 친절하신 분이네요. 손까지 잡고 눈물도 흘렸다고? 참나, 아주 영화를 찍고 가셨네. 혹시 남편이 떨어졌다는 그 아파트 주소도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병원 측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119 보고서가 접수되면 보호자 자격으로 요청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 여자가 눈물 흘렸다고 했을 때 제 남편을 안고 있었다든지 손을 잡고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었다던가요? 그게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분이 환자분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고 하긴 했어요. 이게 저희끼리 와전이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마취 때문에 남편의 분류는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간호사님과 대화를 끝내고 곧바로 병실로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자는 척 하는 것 같았죠. 저더러 남편 간병은 안 하고 싸돌아 다닌다며 나무라길래 남편 들으라는 식으로 간호사님이랑 사고 현장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왔다고 했어요. 남편 눈썹이 꿈틀거리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을 보고는 저한테 괜히 성질 내시더라고요. 여자의 촉, 다들 아시죠? 이건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야, 너 남편 혼자 두고 또 어디 갔다 온 거냐? 병문 안 온 사람들이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어. 혼자 두고 간 게 아니라 어머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 다녀온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화장실? 1시간 동안? 화장실이 집이야? 남편이 깨서 물 달라고 한참 찾았는데 어디 있었어? 간호사 선생님께 이 사고 경위 물어보러 갔어요. 어머님이 다 들으셔놓고 저한테는 말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뭐하러 알아?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산재 처리되는지 확인하려고요. 남편이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는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서류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뭔 소리야? 일하다가 다쳤다고? 우리 아들이 언제 그랬어? 어머님은 남편한테 사고 경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었다는 거지? 아까 분명히 말했는데. 엄마 그만해. 머리 아파. 좀 조용히 해줘. 야, 너도 이상해. 며느리가 이런 말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뭔 말인데? 산재 처리한다고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다는데 넌 언제 그런 소리 했어? 그거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한 거야. 어차피 결과는 비슷하잖아.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일하다가 다친 거랑 놀다가 다친 건 완전히 다른데. 놀다가 다쳤다고는 언제 했어? 그냥 부주의 했다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놀다가 다쳤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친 건데요?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보험이며 산재며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아. 네가 너무 꼬치꼬치 캐 묻는 거야. 다음 날. 안녕하세요. 간주임 형수님 맞으시죠? 여기서 다 뵙네요.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픈 건 아니고 남편이 입원했거든요. 네?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요? 일하면서 자주 다치긴 해도 입원할 만큼 그런 적은 없었는데 병원엔 무슨 일인데요? 다리 골절상이요. 일하다가 다쳤다던데. 네?
일하다가 다리 골절될 일이 뭐가 있어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다리 골절은 안 될걸요? 그래요? 그이가 그랬는데 저한테 거짓말 했나 봐요. 어디서 저렇게 다쳤길래 저한테까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걱정이 크네요. 회사에서 다쳤으니까 산재 처리도 된다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려는 건지 저한테는 절대 말을 안 해요. 걔도 다 생각이 있겠죠. 형수님 걱정하는 게 싫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가요? 그나저나 틸러 씨는 왜 여기 입원해 계세요? 맹장 터졌거든요. 거의 다 회복해서 곧 퇴원할 거예요. 그나저나 저놈은 큰일이네. 거래처 계약권은 끝낸 건지 참. 거래처 계약이요? 네, 저놈이 맡은 일이 하나 있는데 거래처 갈 때마다 혼자 가더라고요. 보물단지라도 모셔놨나. 혹시 그 거래처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이가 좀 있긴 한데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시거든요. 남자들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잠시만요. 예? 남자들보다라면 혹시 그 거래처 사람이 여자예요? 그렇죠. 아, 형수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그놈이 계약 따내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에이. 그렇죠? 제가 너무 섣불렀네요. 틸러 씨도 그 여자 만난 적 있어요? 초반에 보긴 했었어요. 아,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아서 반갑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우리 동네에 신축 아파트 생겼는데 거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왜 나는 빠지게 됐지? 아, 제가 다른 프로젝트 맡으면서 바빠지게 됐는데 골절이 걔가 자기 혼자 거래처 다녀도 괜찮다고 저더러 그 프로젝트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골절이 혼자 거래처 다니고 그랬어요. 산재가 된다고 하는 거면 거래처 사람 만나다가 다친 건가? 그 여자 사진 없어요? SNS라든지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첫 만남 때 미팅 끝나고 회식했을 때 찍은 사진 있거든요. 여기 있을 텐데. 이 여자예요.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 여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건가? 벌써 집도 드나드는 사이야? 형수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른 쾌차하길 빌게요. 너무 오래 병실을 비워서 저 먼저 내려가 볼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병실로 놀러 갈게요.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남편 회사 직원이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평소 소문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남편이 집에서 뒷담화한 적이 많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징계받은 사람이 덜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이 더 확실해졌죠. 그래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남편 회사에 소문이 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선사하기로 굳게 다짐했죠. 며칠 후.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남편 사고건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남편한테 일하다가 다쳤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 아니에요. 보험 처리해야 하고 산재 신청도 해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서류 낼 수가 없어요. 여보, 그런 거 나중에 하자.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데. 그리고 어머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남편이 다쳤을 때 신고한 사람이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거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무슨 대수냐? 지나가던 사람이 병원까지 따라와서 남편 인적 사항까지 확인해주고 간다고요. 그리고 남편 손까지 잡고 눈물까지 흘렸다던데. 뭐? 그런 소리 누가 했어? 간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두 사람이 아는 사이 같다고. 그 간호사가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무슨 여자를 알아? 어머님은 그 여자 모르세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무슨 말이냐 그게? 여보, 그만하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창피해? 그럼 더 창피한 일은 하지 말았어야지.
며칠 후. 실례합니다. 간통 골절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절 아시나요? 당신 일하다가 만난 사람 아니야? 일단 들어오세요. 아닌데, 처음 보는데? 간통 골절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다친 건 괜찮으세요? 아, 예, 근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건지. 간통 골절씨랑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가까이서 뵙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뵐 줄은 몰랐네요. 꽃이 너무 예쁘네요. 화병에 꽂아둬야겠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면 제 남편도 알아야 하는데 무슨 관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게 도움을 주신 분이죠.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감사 인사요? 우리 남편이 무슨 도움을 드렸길래 꽃다발까지 들고서 오신 건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당신 나 몰래 좋은 일 하고 다녔나 봐? 아, 그런가? 근데 난 왜 기억이 잘 안 나지? 큰 도움을 주셨잖아요. 간통 골절씨랑 제 아내랑 꽤 진한 인연이 있으시던데. 네? 아, 아내요? 그쪽 아내가 누군데요? 바람이요. 그 이름이 왜? 바람이라면 당신이 마취하게 취해서 계속 불렀던 그 이름이잖아. 꿈이랑 헷갈렸다더니 실존 인물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겁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오면 제가 당황스럽죠. 갑자기 왜 말 돌려? 저 사람 말이 전부 사실이야? 당신 가정 있는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운 거냐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했어. 당신 가정이 깨질 위기니까 괜히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내가 그 여자랑 자주 만난다고 나랑 엮어서 위자료라도 뜯으려나 본데. 아파도 머리는 돌아가네요. 맞아요. 그 여자랑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성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친구니 지인이니 하면서 남자들이랑 밤새 놀기도 했거든요. 뭐라고요? 남자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랑만 만나는 사이였어요.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난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다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뭘 봤다고?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당신 말 안 믿어. 나가? 얼마 전에 집에 오셨죠? 제 아내랑 집에 있었잖아요. 커피까지 마시면서. 근데 하필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두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죠. 제 말이 틀렸나요? 내가 언제 당신 집에 갔어? 난 그런 적 없어. 여보, 아니야. 저놈 말 믿는 거 아니지? 입 다물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던가요? 여보! 헐레벌떡 베란다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전 모른 척 했죠.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설마 눈치가 빠르시군요. 맞아요. 이 남자가 여기 입원한 이유, 그게 바로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발을 헛디뎠는지 그대로 추락했거든요. 아파트 5층 높이에서요. 그 소리에 베란다 커튼을 쳤는데 아내 혼자 서 있었어요. 나가서 내려다보니까 이 남자가 차 위에 떨어져 있었고요. 제가 바로 두 사람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 처리도 된다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때 이 이야기도 꺼내줘야지. 어디 한번 잘 빠져나가봐. 거짓말에 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이 자꾸 안 맞아서. 꽃다발만 전해주러 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드리러 왔어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어떻게 알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이 정도로 몸을 바쳐가면서 증거가 되어주실 줄은 몰랐지만 상간소송 내용 증명입니다. 아내의 확실한 외도 증거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아내의 잘못으로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니면 억울하잖아요. 여보, 왜 이래? 나 환자야.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지금 그게 중요해?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뭐? 제주도 간다는 것도 전부 사실이지? 그때 확실히 정리해야 했는데.
여보, 나 숨 막혀. 이거 좀 놔줘. 다리, 나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나도 당신 소송할 거야. 상간 소송. 어떻게 난생 처음 보는 저런 남자 말만 듣고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당신 남편은 나야.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 저는 할 일을 끝냈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정의가 승리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꼭 위자료 최대로 받길 바랄게요. 여보, 이거 아니야. 저 사람이 뭘 오해한 거라고. 나 일하다가 다친 거라니까. 거래처 사람 만나다가 그랬어. 내가 전화해서 확인시켜줘. 거래처 사람? 그래, 거래처 사람이겠지. 방금 저 남자분 아내가 당신 거래처 사람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거래처 사람은 남자야, 남자. 지금 바로 전화할 수 있다니까? 수술 자국 터지기 싫으면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어차피 혼자서는 어디도 못 가. 근데 어디 가려고? 내 사생활에 신경 꺼.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까.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두고 병실에서 나왔는데요. 남편 상간녀의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죠. 왜냐고요? 이미 본 사이였으니까요. 그가 남편 병문안에 오기 전 제가 그에게 연락해서 따로 만났어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이 남자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면서도 안심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분노를 일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남자가 본인 집에서 자기 아내와 제 남편이 함께 있던 현장을 직접 봤다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산 증인이 있는 이상 남편의 말은 변명일 뿐이었죠. 그렇게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서로의 이혼을 응원해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야, 너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아까부터 우리 아들 혼자 뒀잖아.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왔어요.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갔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가 아니라 남편이 아픈데 왜 자꾸 자리를 비워? 간병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간병이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고 있었는데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여보, 우리 그냥 조용히 하자. 머리 아파 죽겠어. 조용히 하긴 무슨. 당신부터 조용히 해야지. 거짓말만 하지 말고. 또 시작이네.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자꾸 그 소리야. 어머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다쳤는지? 알긴 뭘 알아. 그냥 실수해서 다친 거지. 실수가 아니라 바람 피우다가 다른 남자 집에서 도망치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진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여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아까 그 남자가 거짓말한 거라고. 거짓말? 그럼 당신이 마취에서 깨자마자 바람이 찾은 것도 거짓말이야? 그 여자 이름 부른 것도? 바람이가 뭐야? 누구야 그게?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헷갈린 거야. 헷갈린 게 아니라 바람 피운 여자 이름이에요, 어머님. 그 여자 집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입원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그런 짓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럼 어머님한테 물어볼게요.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혼자 웃은 적도 없고요? 그거야 회사 일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회사 일이 그렇게 재밌나요?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퇴원 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몰라? 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나 회사에서 강등당했어. 진급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무능함도 실력이라고 했어. 당신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회사에 소문 다 났잖아. 내가 거래처 사람이랑 그런 관계라고. 이거 소문 낸 게 당신 아니면 누군데 어떡할 거냐고. 같은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잖아.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그리고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나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병원까지 그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근데 당신이랑 죽고 못 살던 그 여자는 당신 병문안에 한 번도 안 왔네? 왜? 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야. 논 좀 흐리지 말고 내 진급이나 책임져. 산재 승인도 취소됐고 보험금도 전부 환수됐다고. 그러니까 왜 나 하나 속이려고 회사에도 거짓말을 했어. 본인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당신의 그 허술한 혀놀림에 모두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닥쳐.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한 건 전부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라고 그러고 싶었겠어. 나도 계약 따내려고 그런 거야. 그것도 일종의 일이었다고, 일. 아무튼 내가 소문낸 거 아니니까 따질 사람 찾고 싶은 거라면 다른 데 가서 해. 어디서 개소리야. 과거 회상. 괜찮으세요? 네? 병실에서 싸우는 소리 전부 다 들었거든요. 골절이 개 목소리가 들리길래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 전부 들으셨어요? 저도 남편이 다른 여자, 그것도 거래처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 피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니 뭔가 허무하네요. 이렇게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이혼하시려고요? 그러면 골절이 저놈은 이혼남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겠죠. 다른 여자한테 마음 준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어요. 심지어 그 여자 남편이 병실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꽃다발까지 주고 갔는데 트라우마로 남겠죠. 네? 꽃다발이요? 네, 꽃다발이요. 그 남자가 제 남편에게 감사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 남자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내랑 바람 피운 상간남 병실까지 찾아와서 고맙다고 꽃다발을 선물해요. 자기 아내의 이성 가치관이 본인과 맞지 않았나 봐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이혼도 못하고 혼자 앓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증거가 되어준 셈이죠. 우와, 이거 완전 드라마 같잖아. 사랑과 전쟁이요. 그런 곳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내 주위에서 일어날 줄이야. 저는 지금까지 그런 방송은 죄다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부 진짜였나 보네. 텔러 씨,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는 회사에서는 비밀로 해주세요. 에이, 형수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요. 제 별명이 침묵도사예요. 침묵도사. 하하, 웃기죠? 아, 네. 그러면 틸러 씨만 믿을게요. 왜냐하면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남편이 절 먼저 의심할 거라서요. 골절이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참 별난 사람이었네요. 그런 놈이랑은 당연히 이혼해야죠. 그래서 그 여자 남편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그쪽도 이혼한대요. 네?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긴요.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남자분은 남편에게 상간 내용 증명 서류 주고 갔어요. 그러면 골절이를 고소한 거예요? 상간남으로? 대박, 미쳤다. 어머나, 나도 모르게 틸러 씨한테 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 소문내면 안 돼요? 남편이랑 이혼할 땐 하더라도 조용히 이혼하고 싶거든요. 내일 퇴원한다고 하셨죠? 네, 다음 주부터 회사 나가거든요. 입에 지퍼 잠그고 다닐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형수님 소원대로 조용히 이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이야. 이 정도면 알아서 소문내 주겠지? 손 안 대고 코 풀기잖아. 틸러 씨가 남편이랑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바로 신이 날 도와주는 건가? 한 달 후.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군요. 증거 자료는 준비하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상대방 남편이 직접 목격한 현장 증언서하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일하러 간 거였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 거라고요. 일하러 가셨다는 게 상대방 집에 가신 거예요? 거래처 사람이니까 업무상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들른 거였다고요. 잠깐 들른다고 베란다까지 가서 추락할 일이 있나? 그것도 상대방 남편이 오니까 급하게 도망가려고 그런 거잖아.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나가려던 거였어.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그런데 병원에서 마취해서 깨시면서 상대방 이름을 계속 부르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마취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요. 무의식 상태일 때 나오는 게 진짜 마음 아닌가요? 평상시에 그 여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마취 상태에서도 이름이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업무상 알게 된 사이라고 부정행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럼 키스나 포옹 같은 신체 접촉은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그거고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그거고 이거가 뭐야? 키스는 했다는 거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불륜이죠. 키스라고 해봤자 인사 정도였어요. 볼에 살짝 하는 그런. 볼에 하는 인사를 왜 마취해서 깨서는 입술 만지면서 그리워해? 자, 일단 정리해보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인정 안 해요. 그냥 실수였다고요. 며칠 후. 여보, 이혼은 좀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끝날 사이가 아니잖아. 생각해볼 게 뭐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그럼 그 여자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당연하지. 연락도 안 하고 있어. 그 여자 남편이 이혼 소송까지 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만날 수 있으면 계속 만났겠네? 그런 뜻이 아니야.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그냥 호기심이었어. 남자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호기심?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 집까지 들어가서 키스까지 해? 그것도 기혼자끼리? 키스라고 해도 그냥 잠깐이었어. 깊은 의미 없었다고. 깊은 의미 없는 키스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알아. 알고 있어. 그래서 후회하고 있다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벌써 몇 번을 용서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 몇 번을 언제 내가 이런 일을 한 적 있어? 늦게 들어올 때마다 거짓말 했던 것들, 핸드폰 숨기던 것들 전부 다 한 번씩이었어. 그건 바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지낸 거였어. 친구? 친구 만나러 가면서 왜 나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했어? 친구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 여보가 오해할까 봐서 그냥 간단하게 말한 거야. 오해할까 봐서 숨겼다는 건 본인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남편 회사에 소문 낸 건 제가 아니라 남편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 병원에 함께 입원했던 사람이요. 남 이야기 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라 슬쩍 모른 척 흘리기만 해도 알아서 해줄 걸 확신했거든요. 제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남편은 회사에 무릎이 닳도록 빌어 겨우 형사 처벌을 면하고 받은 징계가 강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홀가분하게 이혼할 수 있었네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어른 아니겠어요? 에필로그. 엄마가 쓰러지면 어쩌자는 거야. 나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는데. 네 놈 간병하느라 그런 거지. 다 큰 아들 돌보느라 내 혈압약까지 잊어버려서 쓰러진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이제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 당분간 이거 써야지. 가지고 집으로 가. 엄마 병원에서 좀 쉬어야겠으니까. 기적이잖아. 미쳤어.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 그러면 바지에 오줌 질질 싸던가. 그러니까 왜 이혼까지 해서는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을 만들어. 모자란 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어우, 너무 끼워서 불편해 죽겠네. 아기들은 이걸 어떻게 종일 입고 있는 거야. 피부도 다 망가지겠어. 여보, 보고 싶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다시 돌아와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